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못살아. 안 나온다 그랬더니 나와요. 에이. 피해서 도망가라 했더니 2번이 또 나와. 오늘 못 끝내겠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못 끝내.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오늘 화요일,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송남아, 신해년, 춘, 우봉, 송남아 2예요. 2 안하고 피하고 도망가려 했더니 또 나왔어. 람벽, 심강, 대원산이요. 선장, 춘경, 화중안이로구나. 준주, 인권, 오당춘이 문목, 상종, 자역한이구나. 쪽빛, 람벽은 쪽빛 남자니까 쪽빛 푸를 벽, 쪽빛 푸를 벽, 쪽빛 푸른 깊은 강에 우리가 쪽빛이 들고 푸르면은 강물이 엄청 깊어 보이죠? 쪽빛 푸른 깊은 강에 대원산이라고다 이런 말이야. 멀리 산이 눈썹 같더라 이런 얘기지. 이 대자는 눈썹대. 그러니까 그 푸른 강에 눈썹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지. 강물에다가 뭐가 산이 눈썹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강물이 너무 푸르고 산은 멀리서 눈썹처럼 보이더라. 선장, 춘경, 화중안이요. 선장은 뭐냐, 신선이 머무는 그 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별장에 있었나 봐. 뭐 하는 사람이요? 송남아. 그러니까 민가에서 벽총가에서 받았다 그랬죠. 선장의 춘 봄날에 그 경치를 보니까 그림 속에 얼굴이 있더라 이런 말이야. 선장의 봄 경치는 그림 속에 얼굴이네. 이건 무슨 써요? 그림 속에 얼굴이 있다는 얘기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그 그림 속에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그 봄 경치가 기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죠. 준주, 인권, 오당치요. 술이 이미 인권. 잉어는 나물 잉자예요. 또 권하고 또 권한다 이런 말이야. 준주를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또 권하고 또 권하니까 내가 마땅히 오당, 내가 마땅히 취했어요. 한 잔 비우지도 않았는데 송남아가 또 줘요. 인권해요. 남았는데 또 나물 잉자 또 권해요. 또 남았는데 또 권하죠. 잔도 아직 비우지 않았는데 송남아가 계속 또 이게 또 나에게 자꾸 또 권하고 또 안 하니까 내가 마땅히 취했는데 문목, 상종, 자역하니로다. 거기다 대고 문장과 글씨로 서로가 어울려서 이거를 따르니까 서로가 문장과 글씨로 서로 따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문장을 쓰고 누가 글씨를 썼나 보죠. 그러면 경어선사가 문장을 썼을까요? 글씨를 썼을까요? 경어선사야 뭐 문장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죠. 서로 따르고 쓰고 따르고 한다 하니까 이것은 뭐다? 자네 또한 여기서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자네라고 할 때도 자자를 써요. 자네 또한 역시 한가롭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가 아마 여기 그 어디 별장도 있는 거 보니까 거기 토백이 같아. 민가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벽총가에. 그래가지고 자네 또한 한가에서 우리가 서로 글과
뭐를 문묵을 서로가 주고받고 한다 이런 얘기죠. 문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보니까 이자도 글씨를 쓰는 거는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문장력 뛰어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력 뛰어나. 이자도 문장력이 뛰어나요. 누가요? 송나마가. 이거 2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가해서라고 경어선사가 너스레를 살짝 떨어요. 왜일까요? 한가라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면 안 되는데 경어선사는 그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뜻밖의 고향 지인을 만나니 고향 생각이 절로나고 경어는 떠나온 천리고향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거 시 하나가 또 있나 본데 밑에 아래 걸 안 해놨구나. 뭐냐 이 있나? 오마이 갓 똑같은 걸 두 개 했어. 에이크. 야, 요거 하나 지워야 되겠네. 요거 하나 지워주세요. 어떡하냐. 밑에다가 8년인데 이거를 똑같은 걸 두 개 해버려갖고 없네. 그냥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 생각이 절로나고 경어는 천리고향 생각나지만 그것이 모두가 걸음과 은하밖에 일이라는데 어찌할 수 없음에 또한 이 한 몸이 변방으로 떠도는데 내가 나그네라고 체념하듯 언제나처럼 자신을 바라고 있고 송나마와 우연히 만난 거에 대해서 달 같고 그의 신은 옷 같다. 이런 맑은 해포는 달 같고 그 신은 옷과 같다. 그래서 뜻밖의 천상인간이 이 땅에 들여온 것이라고 경어는 송나마를 이 시가 지금 빠졌어요. 여기서 운한이라고 하는 것은 운하는 뭐더라? 은하를 가리키는 말로 경어 자신은 이미 남쪽을 떠나와서 여기 하나 지워주세요. 가짜. 은하를 가리키는 것으로 운하니 은하,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죠. 우리를 여기를 지구를 은하계라고 하는데 나는 지구를 떠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 밖에서 떠도는 데다 해가지고 은하가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지구를 떠나왔더라. 그래서 자신이 남녘을 떠나서 머나먼 북녘으로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죠. 그러나 송나마에게 자신의 처지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없는 가련한 처지라 비록 만남은 기쁘지만 그의 가슴은 더욱 병든 가슴으로 벙어리 된 가슴이며 빨리 이별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처럼 우연히 만난 송나마를 보니 노승 경어가 너스레를 막 일부러 떨고 있죠. 과장해서 쪽빛으로 푸른 깊은 강에 눈속 같은 머나먼 산이 비치고 있는 이 풍경은 마치 신선이 하강한 것으로 경어 자신은 신선이고 얘는 뭐더라? 선장은 이 자신을 빗대서 말하고 있고 또 이 선장은 뭐예요? 이 별장은 신선이 내려와 있는 이 별장에 이 봄 경치가 그림 속의 얼굴만큼이나 아주 투명하고 맑게 비치더라 이런 말이요. 그래서 경어 자신이 바로 내가 신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잔으로 홀짝홀짝하는 마시는 술은 싱거워서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노승 경어는 상대에게 동의술을 권하고 있어요. 또 그 상대는 또 자기 자신도 마땅히 취했어요. 자꾸 권해 남아있는데 그래서 문장과 글씨로는 그대 송나마와 같이 어울리니까 이 늙은 경어가 경어는 물론 자네 또한 한가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거짓말, 한가하기는 개똥이 한가해요. 똥줄이 타죠. 그런데 이자가 혹시 알아차릴까봐 그거를 표시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한가한 척하고 술을 호기 삼아서 막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새 속의 인연에 얽힌 여기 새 속의 인연에 얽힌 비극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억지로 떠나온 이 천리 먼 길
지금도 고향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미 자신은 체험하여 구름과 은하 밖으로 멀리 떠나와 있다. 그래서 빈손으로 이 한 몸뚱아리 몸으로 변방을 떠도는 나는 초라한 나그네다 라고 이 송나마를 빨리 이별하고 싶어 해요. 이미 늙은 도승경은 전봉준의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삼족을 멸하는 역적의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온 8년을 이고 삼수갑산 깊은 물에서 보내다가 그대와 만난 맑은 해포가 달 같고 시 같고 옷 같다 이런 얘기요. 송나마도 그대는 뜻밖의 천상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가찬하고 있어요. 경화수사 오바하지 마세요. 오바하고 있어요. 왜? 들킬까봐. 비록 자신의 처지를 다 토해내지 못하지만 경화는 남쪽의 지인을 만나다니 과연 오늘만은 맘 놓고 푹 취하고 싶다는 얘기죠. 흠뻑 술이나 마시면 되겠구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시로 넘어갑니다. 또 남쪽 인연. 남쪽 인연이 참으로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경호선사가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남쪽 인연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정암사 조실 드디어 나왔네요. 정암사 조실요. 만우당 화별이다 이런 얘기요. 내가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는 이 시를 남녘시다가 갖다 놨어요. 왜냐면 처암사도 남녘에 있고 또 만우당도 남쪽에 있고 그런데 왜 만우당과 이별을 하느냐 이런 얘기요. 만우당과 이별할 일이 뭐 어딨어? 그렇잖아요. 네, 만우당하고의 인연은 경호선사가 동학사에서 강백을 할 때 만우당도 강백이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경호스님의 스승인 만화보선이 초대 강백, 2대 강백이 경호성우, 그 다음에 3대 강백이 누구, 그리고 5대 강백이 만우상경이에요. 이분 만우상경 스님. 근데 왜 청암사 조실을 밤에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나는 청암사 조실방에서 이별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청암사 조실이었던 만우당 상경과 밤에 이별을 하더라. 어디서? 벽산루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벽산가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누가? 송나마를 벽산가에서 만났다고 했듯이 경호선사도 이 만우당과 벽산루에서 이별을 하는 걸 보니까 동네 산에 누각에서 이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공음야우 벽산루요. 암지 향수 욕중도구나. 만사시운 하자실이나 공음. 이 공자는 귀뚜라미 공자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밤에 빗속에서 나고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가 또 밤에 비 오는데도 또 귀뚤귀뚤해? 비 맞는다고 귀뚤귀뚤하나 보네요. 근데 거기가 어디더라? 벽산루더라 이런 얘기죠. 아까도 벽산가에서 송나마 만났는데 그 마을 뒷동네에 내내 이게 또 갑산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갑산이 벽산루에서 만났어요. 왜 하필이면은 벽산루에서 만나요? 암지 향수 욕등주로다. 암지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내심 이런 얘기야. 내가 마음속에 내심 향수를 그려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뭐야 거듭거듭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욕자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만우당 상경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고향 생각이 거듭거듭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만우당 상경이 가면은 언제 오나 다시는 만나요? 못 만나요. 이게 1911년이에요. 아까 그 유감이라고 쓴 그분이 서차를 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갑산으로 이동했노라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이 만우당 상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났어. 만나서 며칠 밤 잤어. 그 다음에 헤어져야 돼. 그런데 밤에 귀뚜라미가 오는데 비 오는데 헤어져? 헤어지긴 틀렸지 뭐. 예, 그래서 뭐래요? 만사시운 하자시리라. 만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름 같거나입니다. 이시 구름 같거늘 어찌 이것이 하자 어찌 이것이 실답다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야. 이 세상 만사가 다 구름 같은데 그것이 어찌 실답다고 할 수 있냐. 실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칠언율시를 써주시네요. 백년여수 자생부요 단원 난강 지금 이르로다. 개활부단 열기추요. 또 여기 개활부단이 또 나왔네. 그 누구지 아까? 그 갈산사는 김유군에게 이 얘기를 터놨는데 지금 김유군도 갈산사라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에 쫓기는 이유를 알고 이 만우당도 알아요. 예, 그래서 개활부단 열기추요 똑같은 말하고 있죠. 백수이비 표경운이 나감 군거 아임유로구나. 백년이 물같이 이 생이 흘러갔더라 이런 말이죠. 백년 세월 흐르는 물 같고 이 생은 뜬구름처럼 부질이 없어라. 단원 난강 지금이리요. 단원 또 나왔잖아요. 그 단원이 버렸죠. 만나는 모임을 단원이라 그랬어요. 단원 난강 똑같네. 아까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둥구름자죠. 둥구름이 모질지 못하다, 강하지 못해서 오늘 모임도 억지로 강하지 못해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뿌리치기 어려워서 금일도 역시 지체에서 틀렸구나 이런 얘기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 김유군이랑. 그죠? 그러면서 요것도 개활부단 열기추요. 이렇게 막 고생고생 찌들찌들하게 힘들게 살아온 거를 우리가 개활이라고 했을까? 무단히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도리어 이렇게 개활 찌들찌들하게 내가 살면서 검열을 받은 게, 검열은 뒷조침을 당했다 이러냐. 쫓김을 당한 게 몇 가을이 지나갔느냐. 그러니까 세월이 수없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내가 도대체 이 쫓기는 생활이 몇 년이나 되었단 말인가. 오랫동안 헤어져서 우리가 무단히 숨기는 이것이 몇 해나 되었던가 슬프다.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가 쫓기면서 숨어져 지냈던 세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어디 김유군이 있잖아요. 갈산 사는 김유군이 하고 이 지금 만우당 상경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백수이비 표경우요. 백발이 성성한데 이미 슬퍼. 백발이 슬픈 것도 이미 슬픈데 우리가 표표이라는 거는 표표에는 흩날리듯이 표표이 흩날리게 다시 갱자 또 다시 흩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요. 다시 또 이 갱자도 다시갱이 아닐까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줄기경자를 썼거든요. 여기다 줄기경자를 쓸 이유가 없고 다시 또 우리가 또 헤어진다고 하니까 아니면 또 자가 있으니까 다시 표표하게 우리가 흩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만우당 상경과는 아랫마을에서 동학사에서 이미 알고 지낸 분이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자가 줄기경자가 돼요. 줄기경자인데 그래서 막힐 경자도 되는구나. 다시 또 우리가 막힐 경으로 하는 게 낫네요. 막혀서 또 표표히 흩어지는구나. 나감 군거 아익류요. 이 날짜도 뭐뭐하게 하겠는가 라는 하는 어조사인데 어찌 견디리죠. 어찌 견디겠는가. 어찌 견디리. 견딜 감자죠. 군거. 그대가 가고 나면 여기서 그대는 남전 아니야. 만우당 상경을 말하고 있어요. 만우당 상경이 가고 나면 내가 나만 혼자 남을 잉자요. 내가 혼자 여기에 남아 있어서 머무른 것을 어찌 감히 견디겠는가 이런 얘기죠. 예, 경호선사가 누구랑 헤어지면서 지금 만우당 상경과 괴로운 이야기죠. 만우당 상경과 헤어지면서 그대가 가고 나면 나만 혼자 남았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어찌 견디리. 나감 어찌 견디겠는가. 그대가 가고 나면 나만 혼자 남았으니 너무 슬픈 시죠.
경어는 1899년 청암사 조실 만우당과 언제 만나요? 1898년 그 오성월 주지의 그 초청으로 범어사에 와가지고 하한거를 열고 동한거를 개설하고 해인사로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1899년 동한거를 와서 조실로 와달라고 얘기를 듣고 저기를 청암사를 넘어가다가 거기에서 조실방에서 만우당과 인연을 맺는데, 그때 만우당을 만났을 때에 그 방한암 스님이 거기서 24살인가에 있어요. 그래서 방한암 스님과 그때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한암 스님과 그해 같이 바로 청암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해인사로 넘어가가지고 인연을 맺게 돼요. 그래서 만우당은 동학사 일대 강주 만화 보선에 이어서 5대 강주로서 경어는 그 3대 강주예요. 경어가 동학사에서 9년 강원을 졸업하고 8년을 대강백으로 이름을 달리죠. 1862년에 들어갔다가 1871년에 졸업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9년을 다니게 되죠. 그러고나 1879년 11월 15일은 경어선사가 대도를 성취한 곳으로 경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학사와의 인연이도. 그런데 지금 이곳은 강계읍선 인근 벽산의 두각으로 강계읍성이 아니고 갑산읍성이라니까 밤의 남쪽에 한가운 토반 반가운 토반 만우당이 노구를 이끌고 이곳 갑산까지 찾아왔어요. 경어는 만우당과 이별을 하면서 시를 읊어가지고 지금 카메를 나누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쪽에 만우당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뭐예요? 경어와 해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만우당은 경어의 남쪽 인연에 전봉준 장군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우당이 경어선사와 함께 동학사에서 강백을 하고 있을 때에 경어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 아버지한테 그 혼인 있잖아요. 혼인계약서인 연길, 혼인 날짜를 보내는 연길, 그리고 신랑의 오치스를 붙는 의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혼사를 그 만우당 있을 때 같이 혼사를 맺어요. 동학사에서.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봉준과의 혼인이 만우당이 동학사 시절 강주 시절로 경어 나이 27대야. 혼인 날짜는 25세. 그 당시 경어는 대강백으로 이름을 날리던 1877년은 27세죠. 이 1877년은 원래는 1873년에 결혼을 하고 3년에 결혼을 하고 4년 만에 경어선사 여동생이 죽는 게 1877년이에요. 속상하지. 만우당은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다 알아요. 그래서 천봉준과의 혼사를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경어선사의 비밀을 속속히 다 알고 있었다라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귀뚜라미가 울고 밤비를 내리는 것으로 봐서 이건 가을, 겨울을 재촉하고 있죠.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1911년 가을, 을신년스러운 밤이고 만우당도 청암사의 조실로 추석하고 있었죠. 그때 만우당은 청암사에 들른 경어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금강경 법문을 하게 됐죠. 금강경 법문을 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방한암을 만나죠. 하면서 여기서 방한암을 만나면서 지음의 인연을 맺죠. 100년의 세월이라도 흐르는 물 같고 이 생은 역시 부질없고 이런 만남은 억지로는 어려워서 우리가 다시 만나긴 했는데 다시는 살아생전 우리는 다시는 못 만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만우당은 경어를 만나는 일을 일부러 천리길을 달려온 것으로 쉽게 헤어지지 못하죠. 다시는 못 만나니까. 이들의 번호는 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밤이 돼서 오늘 가기는 틀렸어. 그래서 늦게까지 지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 남쪽에서 함께하던 시절 이별을 생각지도 않았구만.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소식이 끊어져 갔고 연락이 두절돼서 서로 오래 만나지 않으므로 무단히 빈자리가 몇 해나 우리가 되었는가를 헤아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발도 슬픈데 이제 우리가 다시 펴펴하게 흩어져 헤어진다니, 이제 그대가 가고 나면 이 슬픔은 나 혼자 어떻게 견디겠는가. 경어는 만우당과의 이별을 문내아시하고 있죠. 그대가 가버리고 나면 나만 혼자 남았다 라는 지난 여운에서 또승 경어의 여린 정서가 선승의 유산과 들여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장면이고 그들은 다시 만나요? 못 만나요? 다시는 만나지 못했더라. 에휴, 이 둘이 만남이 있었던 청암산은 경상북도 김천시 정산면 수도리, 지금도 있죠, 수도산, 일명 불령산이라고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청암산은 경화와 특기 인연이 풍부시죠. 이곳에서 1899년 겨울에 경화의 지음자 하남을 만나고 금강경호대용으로 하남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 둘은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그 해를 못 넘기고 겨울에 가서 동안거를 해인사에 가서 나요. 그래서 동안에 가서 해인사에 가서 만나서 그렇게 인연이 맺게 되는 거죠. 훗날 만우당은 동학사의 3대 강주인 경화의 둘을 이어서 5대가 강주가 돼서 동학사를 지키는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만화가 2대면 경화가 3대인데 여기서 1대가 누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동학사에서 들어가면 왔다리 갔다리예요. 경화의 스승인 보선이 2대면 경화는 3대고 보선이 1대면 경화가 2대예요. 왔다리 갔다 하더라고. 한말과 일제초의 격심한 사회 속에서, 불안 속에서 동학사를 이 만우 상경이 1855년생이면 경화선사에 미치고만요. 그거랑 똑같네. 전봉준하고 똑같으네. 6살 차이. 그래서 5대 강주가 되는구나. 동학사를 잘 지켜나간 수성제라고 할 수 있다. 1889년에 주재직을 승계받은 만우 상경은 1898년 대웅전 태화대폭을 난치하고 봉안하고 10년 뒤에 기와중수 불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불사한 거 말하는구나. 만우 등이 청암사에서 경화와 이별을 나눈 시기는 경화가 청암사를 찾은 바로 1899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청암사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시가 남녘시가 아닌 근거로는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이게 남녘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백발도 슬픈데 이제 다시 벼파기가 터진다는 걸 보니까 1899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우당과 이별하고 서러워하고 있고, 만우당과의 마지막 이별임을 예상하고 경화는 이제 가고 나면 이 슬픔을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갑산 시절이고 경화가 남긴 시 중에서 남녘과 인연을 나눈 북녘의 이별시는 남녘에서 이별시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시는 남녘의 청암사 주실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남긴 이별시로서 경화가 간헐적이나마 계속 남녘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몇이나 경화를 알고 있었을까? 3명이라고 했죠. 사실 경화가 북으로 떠나면서 그 사실을 경화는 제자 만공에게만 알리고 떠나죠. 그러나 만공은 경화의 배자자 수월로 하여금 스승의 뒤를 쫓도록 해서 수월은 북으로 이동해서 무려 8년 만에 어디서 만나요? 7년 만에 스승이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나 경화는 니시여, 저 수월이옵니다. 난 그런 사람 보러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방문거리를 잡은 제문을 안 열지 않죠. 가던 길은 뭐죠? 가서 북녘에 가서 동포를 돌봐라. 일본 놈들하고 독립운동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 제자 수월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자리에서 스승의 집신을 몇 컬레 삼아놓고 뒷마리에 걸어놓고 마당에 엎드려서 삼배를 울리고 그냥 떠나고 말죠. 그래서 수월은 항상 스승 곁을 돌면서 특히 자북사의 거처를 하기도 했어요. 멀리 못 가요. 스승이 떠나기 전에 멀리 못 갔어요. 아마 이때 수월은 남쪽의 스승 경화의 소식을 알리고 이후 만우당, 남전당 그리고 영호당 등이 이곳을 다녀가게 되는데, 주로 1911년에 집중적으로 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호는 이곳에서 1년을 더 머물다가 1912년 4월 25일 갑산 웅이방에서 입적한다. 이거 엉터리죠. 수월 스님이 만우당, 남전당, 영호당에게 알린 게 아니에요. 절대 알리지 않았어요. 경화선사 스스로가 알렸죠. 그래서 이거 갑산에 온 지 1년이 돼서 이곳에서 처음 맞는 가을이 깊어지는 가운데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대고 겨울을 수족하는 가을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벽상루에서 만우당 상경이 다녀가서 여기서 헤어지게 되는데, 경화선사는 내심 고향 생각을 거듭거듭 떠오르게 하는 고접한 밤이고 수월이 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몰랐을 때 남쪽에서 맺은 그
일어난 전봉준과의 관계를 몰랐을 때는 수월 스님이 알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집사가 알렸어요. 집사가. 멀리 남쪽에서 만난 인연 만우당과 마주하고 있는데 세상 만사가 다 뜬구름이더라. 그런데 경화가 남면세 밝힐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안쓰러운데 누구는 알고 있더라. 남전당 아니 이 만우당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왔고 우리가 오랫동안 8년의 세월 동안 못 만난 건 뭐 때문이냐? 아무런 죄도 없이 뭐로 쫓겨 삼족을배라는 역족으로 쫓겨갖고 일제의 검열을 피해서 무단히 숨길을 몇해했던 거 얘기죠. 그래서 검열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열이라는 말은 딱 2번 나오죠. 이 만우당 상경과 그 김유군이하고 아마도 만우당은 경허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알고 있죠. 자신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미 백발이 되어서 한없이 슬픈데 이제 우리가 헤어진다? 언제 다시 만날까? 내가 또 홀로 남아있으니 내가 이 슬픔을 어찌 감당할까? 늙은 노승은 이렇게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그대 가버리고 나면 나만 남으니 나는 그 이후로 우리 이 둘은 살아생전에 영영 만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쪽에서 누가 찾아와요? 남쪽에서 누가 찾아와요? 이번에는 남전당 한규가 찾아와요. 오 마이 갓. 남전당 한규하고 일단은 또 개웠다. 여기 원객은 멀리서 온 객 경어선사예요. 고인례차지요. 공자 백운심이며 고경계 청경이고 류행이로부 이거 아까 한 건데 소견난 별초고 원객육규심이며 위석상분년이니 총이요 이름이라고다. 간단히 할게요. 고인례차지 얘 친구가 이것을 찾아왔어요. 누가? 남전당유가 함께 앉았어요. 그러니 백운도 무이 깊었어요. 높은 맷불의 맑은 경치가 탁 보이고 흐르는 물소리의 꾀꼬리 소리가 누금 속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만우당 상경은 겨울에 왔고 가을에 왔고 그 다음에 봄에 남전당 한규가 왔어요. 숙세 인연 이별이란 별다른 것은 없어. 이것도 헤어지면서 준 말이죠. 숙세 인연에서 이별이라는 것은 그냥 다반사인데 다만 내가 멀리서 온 객이 같이 돌아가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 있다. 욕귀심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해석함을 서로 나누게 되는 이때에 둘에서 또한 나 혼자 아까 남전당 한규한테도 아니 만우당 상경한테도 자네 가고 나면 나 혼자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둘에서 또한 홀로 남아서 내가 탄식하노라 이런 속상해요. 속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 역시도 남쪽의 인연이 선지식 경허를 친견하기 위해 이곳 북녘 땅을 찾은 것이고 그동안 스승 경허를 찾아 천리길을 멀다 하고 다녀온 경허선승으로서는 해인사 주지로 남전을 비롯해서 청암사 조실 만우당 석전당 영호당 박한영이다. 특히 남전의 경허에 대한 지극한 존숭은 경허법어의 인물연구소 편 경허 1화 38가지 중 7편의 법을 위해 집착을 벌인 제자들에서도 아주 상세에 기록되어 있죠. 요거는 만약에 나오면 생략하고 지나갈 거야.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